여러분들은 옛날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의 책을 또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옛날에 정말 유명했었죠. 이 작품이 학교 안에 교실 안에 있는 소사회를 다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만연해 있는 한국 권력형 어떤 이런 그 구조를 권력의 구조를 아주 잘 담아냈다 해갖고 당시 아주 유명했던 작품이죠. 그 실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홍경인, 뭐 최민식, 뭐 연기가 아주 막 빛을 발하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 유명한 밈이 또 등장합니다. 저 새끼 나쁜 놈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 앞에서 고자질을 하는 이 대목에서 정말 그 장면을 보면 누구나 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부끄러워하면서도 통쾌해하는 어떤 묘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교실 안에 하나의 권력자로 군림하던 녀석이 있었지. 이 녀석이 이 반을 완전히 장악하고 선생도 그냥 관리하기 편하니까 그거를 방관하고 있다가 이 선생이 교체되면서 독재자의 잘못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선생이 하나하나씩 이걸 밝혀내게 만들면서 이게 이제 뒤집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엄석대가 이제 교실을 불을 지르고 이제 도망가 버리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로 갑니다. 결국 뭐 이야기가 뭐 따지고 보면 교실 내에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굉장히 좀 그걸 극단화한 면이 있어. 극단한 면이 있고 그 해결 방식도 약간은 좀 과격한 면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권력의 필요성, 권력의 구조를 담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준석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니들끼리 그러니 이러고 이제 빠졌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과거의 이 명작을 끌어오면서 이준석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성공적으로 전달된 것 같네요. 오늘 언론이 이재명도 또 안철수도 모두 기자회견 했지만 싹 다 묻히고 이준석 것만 살아남았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준석의 전략이 꽤나 성공적이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빗대어서 천하용인의 전당대회를 통해 원작과 다른 결말로 이야기를 이끌어달라고 호소를 했다. 이 당은 국민 세금만 지원받고 정작 국민 의사를 지도자 선출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 다수의 선거권을 제한했다. 누군가 자유롭게 출마를 결정하고 하려 할 때 커다란 손이 나타나 채찍으로 때리고 그걸 보고 달려든 하이에나들이 연판장으로 물어뜯으며 비선거권을 박탈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와 한병태 그리고 담임 선생님 바로 이렇게 비유가 되면서 아주 세게 때렸어요. 엄석대는 윤석열 대통령. 얘가 바로 이 당의 그 반의 그 독재자 역할을 하던 애였고 한병태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시도했었던 그런 일종의 저항 학생이었던 거지. 근데 얘가 나중에는 그 엄석대와 그런 거에 이제 억눌려서 얘도 그냥 그 동화가 돼버리는 그런 캐릭터고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새로 교체된 담임 선생님이야. 새로 교체되는 담임 선생님이 더 강한 뭐 권력을 가진 그러면서 이제 정의감을 갖고 있다라는 담임 선생님이 와서 엄석대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이걸 바꿨다 뭐 이런 내용이야. 엄석대가 무너질 때 가장 잔인하게 엄석대에 대한 고발을 아끼지 않았던 애들이 기억나나? 걔네들이 바로 이윤핵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지. 자, 엄석대가 만든 해결 시스템에서 누릴 건 다 누리고 남을 린치하는 데 앞장섰던 그들이 담임 선생님이 엄석대의 비행을 적어내려고 하자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를 고발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 담임 선생님은 엄석대도 나쁘다고 꾸짖었지만 그 엄석대 핵심 관계자였던 애들도 5대씩 때린다. 뭐 이런 내용이야. 굉장히 좀 메시지가 셌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놓고 그냥 뭐 거의 독재급이다. 그리고 윤핵관들도 엄석대 이런 독재자와 같이 어울려서 당을 망치고 반을 망치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정의감을 갖춘 우리들이 이걸 바꿔야 된다. 라는 거야. 어떤 소설 내용은 그거를 학생 내에서 저항하던 도시에서 올라온 저항하는 학생이 있었지만 걔도 결국에는 이제 굴복하고 동화되고 만다라는 결론이었지만 이제 국민의 힘으로 바꿔달라 뭐 이런 얘기야 지금. 그러면서 엄석대 왕국은 몰락했다. 엄핵관도 다 떠났다. 이거를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냥 때려갔는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 그런 애들 시골 학급의 모습은 최근의 국민의힘 모습과 다 있다. 담임 선생님이 바뀌고 났을 때 엄석대는 몰락했고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떠났다. 분명히 잘못한 건 엄석대인데 아이들은 한병태 즉 이걸 바꾸자고 하던 그 한병태 학생을 내부 총질로로 찍어서 괴롭힌다. 자신에 대한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한 거고 당원 여러분의 투표로 이 소설의 결말을 바꿀 수 있다. 천하용인에게 투표해달라. 안철수가 이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안철수는 또 이렇게 묻혀버렸어. 여기를 보면은 엄석대는 나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만장이라지만 전학원 한병태의 눈에는 이상해 보였다. 엄석대는 아이들을 물건을 빼앗고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징벌을 해왔다. 한병태는 엄석대에게 저항하려고 노력했지만 잘못한 건 엄석대인데 아이들은 한병태를 내부 총질로로 찍어서 괴롭히고 선생님은 한병태를 불러 잘못을 하고 있다며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 결국 한병태를 포기하고 엄석대의 세력에 편이 돼 오히려 힘을 붙드는 위치에 가게 된다. 이게 누군가가 말하는 당정일체일지도 모르겠다.
나중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자 엄석대 시스템에서 누리고 남을 린치하던 애들이 먼저 앞서서 엄석대를 고발한다. 지금의 국민의힘에는 엄석대는 누구고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선생님은 국민이다. 책에는 엄석대가 한병태를 제압하고 포섭했다고 생각했지만 담임 선생님이 바뀌고 났을 때 엄석대는 몰랐겠고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떠나버렸다. 이들이 힘을 얻지 못하면 천하용인이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 총선에서 국민이 담임 선생님의 역할을 하며 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으로 손에 묻힌 비민주화 비이성의 오명은 지워지지 않을 것.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시작된 이 전당대회가 무엇으로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다. 실제 이문열 작가가 써내려간 엄석대의 마지막은 엄석대 개인에게 너무 큰 비극이었다. 결말은 다르게 쓰여야 될 텐데 당원 여러분들의 투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소설은 뭐라고 할까나 굉장히 한국적인 권력관, 한국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풀어헤친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일본식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스토리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한병태가 굴복을 하지만 결국 한병태가 성장을 하면서 자기가 여기에 부조리에 맞서면서 결국에는 엄석대를 역전하는 이런 한 학생의 성장 이야기로 묘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문열 작가의 소설은 그게 아니야.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걸 바꾼다는 거야. 이 점이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조금 뭐랄까 무기력하게 만드는 엔딩이라는 거지. 물론 그거를 이준석은 국민이라고 칭하지만 사실 그 소설에 나오는 새로 바뀐 담임 선생의 방식도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어떤 한 학생, 그러니까 엄석대라는 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듯이 애들에게 너희들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다. 엄석대의 비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러고 한 명 한 명씩 시키는데 그 자체 방법도 사실은 린치와 다를 바 없는 거거든. 그리고 왜 엄석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비슷한 류의 같은 류의 학생으로서는 불가능한 해결법이 불가능했는가. 이런 것도 씁쓸한 뒷맛이 있는 거지. 냉정히 말하면 더 강한 권력자여야만 그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되게 무기력한 권력관을 또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나는 그걸 어릴 적에 보면서 상당히 좀 씁쓸한 면이 거기 있었어. 왜 같은 학생 안에서 그거를 극복이 안 되고 꼭 더 강한 선생이 나와야 되는가. 선생에 의해서 학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씁쓸한 엔딩이 되게 한국 사회의 그런 씁쓸한 권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의 어떤 윤석열 정부와 윤핵관들의 관계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무기력함이 이 소설을 정말 옛날 철진한 소설을 끌고 오게 만든 요소일 수는 있겠는데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결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새로 바뀐 담임 선생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제된 건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이 선생님이 굉장히 정의로운 어떤 자기만이 갖고 있는 정의관이 굉장히 투철한 인물이었고 그만한 권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감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이게 바뀌었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국민이라고 칭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냐. 왜냐면은 국민들이 진짜 그렇게 정의감이 막 투철해가지고 그런 권력을 정말 제대로 활용해 왔는가. 오히려 엄석대한테 들러붙었던 그런 비겁자들과 비슷한 건 아니었는가. 따지고 보면은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권력이라고 투표권밖에 없는데 평상시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사실 해결 방식으로 국민을 제시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지. 언젠가 이건 국민의 투표를 하기엔 너무 느린 면도 있고. 근데 저 소설에서는 굉장히 권력만 가졌다면 그걸 싹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정의감이 넘치며 뛰어난 권력자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그 소설에서 담긴 해결법이랑 더 흡사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근데 지금 이제 이준석이 갖고 있는 관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또는 그 초선 의원들이 하고 다녔던 어떤 집단 인치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시골 마을에 자그마한 학급에서 나왔던 이 권력 구조랑 상당히 흡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도 왕따를 당하고 린치를 당하고 또 나경원도 안철수도 그런 꼴을 당하면서 과연 이 정당이 정상적인 지금 범주에 있고 정의로운 정당이냐에 대한 의문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나는 이준석의 어떤 주장의 어떤 찬반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얘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는 게 되게 참신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철수나 이재명 같은 경우는 딱 자기 어떤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정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준석은 그걸 지금 일종의 은유를 해버린 거잖아. 뭐랄까 이 소설 속의 상황을 대치시키면서 난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니들 맘대로 상상해 이건데 누군지를 우리가 뻔히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윤리위도 그렇다고 대통령실도 반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상당히 임팩트를 줬다라는 거야. 어떤 소설 속 내용과 딱 아다리가 맞게 떨어뜨리면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빨리 시키고 자기는 그 얘기만 하고 갔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임팩트 있는 그런 여론전이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이런 소설, 그러니까 비록 소설이지만 꼭 소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인간의 역사의 원리가 항상 사필귀정이야. 보면은 잘못된 방법을 쓰는 권력자들 또 잘못된 방법을 써왔던 사람들이 행복하게 엔딩을 맞는 경우는 없어.
결국에는 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정의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의감의 실천이 올곧 바라야 된다라는 거지. 그 정의감이 너무 과도해가지고 누구한테 민폐가 되고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방식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조절을 잘해가면서 간다면은 사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당내의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걸 확신한다고 본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정부가 너무 과욕을 부리고 너무 내가 다 나의 사람으로만 또는 어떤 너무 내가 장악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선을 넘는 욕구가 나왔을 때 그 끝이 항상 비극적이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죠. 이 소설도 끝에는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뭐 불이 활활 타면서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이 엔딩이 중요한데 결국 우리도 그런 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면 너무 많은 적을 만들고 있고 너무 많은 증오심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들은 또 다른 우리 내부가 활활 불타오르면서 우리 모두를 다 불타 죽게 만드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시작점의 이유가 뭐냐? 근거도 없고 뭐도 아닌 것 가지고 누군가를 내쫓아야 하고 누군가를 린치를 가하고 이런 식의 방법까지 동원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그냥 당을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싶다라는 이 유치찬란한 욕구 때문이었는가? 결국 그것들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이 필연적 구조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소설이든 현실이든.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는 어떤 이준석이 던지는 이 메시지는 이후 몇 년 뒤에는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지.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정권 초기다 보니까 쟤는 왜 정권 초기에 저렇게 초치는 이야기를 해? 이렇게 지적은 할 수가 있어. 이준석이란 애가 원래 캐릭터가 어떤 눈치나 협상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의 이준석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 이제 내일 투표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가장 임팩트가 세게 던져주면서 최대한 여론조를 끌겠다고 하는 일종의 어그로죠. 어그로 전략이기 때문에 뭐 전략이 하나로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단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비정상성이 같이 지금 여기에 다 믹싱이 돼 있다 보니까 꼭 누가 옳다 그러다의 문제로 딱 규정되기보다는 이것들이 우리 모두 이 교실이 활활 붙어서 끝나버리는 이 비극적 결말로 우리는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건 알고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좀 낫겠죠. 사실 저게 이제 하나의 밈이야. 인터넷에서 저 새끼 좀 나쁜 새끼야. 이게 꽤나 이제 그 오래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돌던 짤인데 우리들의 모습 같은 거지. 우리도 좀 힘이 세고 권력자 앞에서는 눈치 보고 굽신굽신거리다가 결국에는 그 권력자가 힘을 잃을 때는 다 똑같이 저렇게 엄석대 밑에서 꿀 빨던 애들이 나중에는 다 저렇게 얘기하는 어떤 인간의 그런 본질, 인간의 속성, 그 더러운 속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야.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인간들도 있는 거지. 거기서 이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끝까지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소수는 남아있고 그것들의 이제 굴복이 되는 과정이냐 아니면 그 극복하는 과정이냐에 따라서는 뭐 그 문학 작품에서는 이제 방향이 서로 달라지겠죠. 그걸 성장을 해갖고 주인공이 그걸 극복해가지고 결국 역전을 하는 뭐 이런 그림으로 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아주 파격으로 가서 정말 씁쓸한 배드 엔딩으로 가냐 뭐 이거는 이제 뭐 그 작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 작품 상당히 그 씁쓸한 엔딩으로 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권력을 가진 선생의 방식도 상당히 과격하긴 해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별로 이렇게 정의롭다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런 내용이 또 교육적이지도 않잖아. 어떻게 보면 엄석대가 더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 그래서 이 소설의 비유나 뭐 전체적인 이런 맥락이라는 것과는 다르게 좀 이 내용을 이제 곱씹어 보면은 이준석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의 비정상성, 국민의힘의 비정상성을 지적한 것까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해결법으로는 그렇게 또 오류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겠지.